대기업 시청자 현대에버다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대에버다임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현대에버다임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왔었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이 현대에버다임의 크레인이 공급된다라는 소식 때문일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특징상 이렇게 이슈가 한 차례 불면 솟았다가 또 다시 꺼지는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현대에버다임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세 현황에 따라서 주가가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파악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뭐 물론 지금 현재 종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휴전에 대한 뭐 얘기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실마리랑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이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기계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앞서 10월이죠. 작년 10월 달에 바이든이 80조 정도의 규모의 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상의원은 통과가 됐는데 하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하의원의 미국 존슨 의장이라고 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좀 잘 해결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방향성이 갈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의원들이 왜 우크라이나 예산안을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2년 넘게. 그 금액이 지금 현재 10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 뚜렷한 성과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일 뿐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라고 해도 더 나은 결과가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맞나? 어떻게 보면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을 계속 끌어나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건주에게는 사실상 조금 안 좋은 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예산안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재건주에게 호재죠.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의 가장 지금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이 외부의 자금 지원이 계속 되냐 안 되냐 여부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푸틴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 서방 국가와 이 유럽 쪽에서 지원만 안 해주면 벌써 이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서방 국가와 그 다음에 뭐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계속 해주냐 안 주냐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것이고요. 이번에 이 공화당 하의원 측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일단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출의 형식으로, 자,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빌려줄 테니까 너희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나중에 다 갚아, 이런 식의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자금이 그리고 자산이 미국에 좀 동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뭐 천연가스라던가 이 천연 자원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쟁 자금에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 미국에도 천연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수출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 러시아에 대한 자금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좀 기획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 지원이 아닌 유상 지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출에 대한 형식과 그 다음에 러시아 측의 동결 자산을 몰수해서 이걸 좀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정말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함께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추가 지원안이 다시 한 번 더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 기간이 전쟁이 더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주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뉴스를 한 개 더 보게 되면, 자, 젤렌스키가 미국 지원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후퇴에 직면한다. 이런 뉴스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미국의 지원 그리고 유럽의 지원이 결국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포탄도 없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전쟁이 지속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 젤렌스키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뭐 미국의 군사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군은 조금씩 후퇴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현재 포탄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지금 젤렌스키가 이 존슨 하원 의장에서 계속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지원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선 불발에 대한 뉴스인데요.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젤렌스키가 2019년 5월 달에 취임을 해서 올해 5월에 임기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원래라고 하면 3월 달에 대선을 이제 준비를 하고 치러야 됐는데 사실상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선을 치르지 않고 자동으로 좀 임기가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측에서는 뭐 네가 저기 푸틴이랑 다른 게 뭐냐, 푸틴도 이번에 거의 장기 집권을 다시 한 번 더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보여줘라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뭐 한 측에서는 전쟁 중이니 계엄령이 떨어진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속에서 실마리랑 힌트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달 드린 이유는 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또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나고 휴전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그다음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주가가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건 뭐냐면 위에 매물대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자, 7,000원에서부터 이 9,000원대 사이,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매물대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이 가격대에서 거래했던 가격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7,000원대만 돌파하게 되면 자꾸 윗꼬리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앞전에도 보면 윗꼬리, 그리고 이번에도 윗꼬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현대에버다임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일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121선과 241선인 장기 이평선인데 지금까지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앞전에서도 계속 보게 되면 여기 구간을 뚫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뚫고 나서 또 흘러내렸는데 이번에는 뚫고 나서 여기 부분을 조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가격대가 6,400원이죠. 6,300원에서부터 6,400원대를 좀 잘 지지해주는 여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가격대를 지지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이탈한다라고 하면 앞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반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속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가능성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협상 테이블이 열려서 다시 한 번 더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불어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협상 테이블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번 24년도 들어서 이 푸틴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3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서방 국가에게도 그렇고 비공식 채널로 미국에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휴전하자, 이제 그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24년도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한 결과값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24년도 올해 하반기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또 같이 묶여 있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트럼프가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안에 종전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일정이 가까워질 때마다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더불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 같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